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로 여기고 매수 찬스로 우리가 활용을 해봐도 될지 그 유무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한미반도체의 주가 급락 원인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시간 외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자, 3분기에 컨센을 미달하게 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이제 직행을 좀 하게 됐죠. 거기에 따른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 주말 사이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너무나 이제 고밸류에이션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반도체가 주도주 행세를 많이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을 보니 야, 우리가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통 급등하면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HBM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조정이 좀 나왔었던 그런 하루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HBM 장비주들이 너무나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다. PR 80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현재 부근과 혹은 내년과 내후년 실적을 비교를 좀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밸류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좀 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한미반도체는 저희 채널에서도 20% 정도 수익을 두세 번 정도 이제 저희가 수익 기회를 좀 줬었는데, 자, 이것부터 이제 좀 판단을 좀 해본다 하면, 지금부터 사실 기회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의 요인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곽동신 부회장의 지분 매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사실 오늘도 곽동신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이 좀 들렸었죠. 자, 보게 되면 곽동신 오늘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락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재미있는 거는 곽동신 부회장은 이렇게 급락할 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일날 이렇게 공정공시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늘 또 장내 매수했다고 바로 또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대로 9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고 있고 증감 주식 수가 물론 바로 직전인 10월 30일 날 38,500주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감소한 18,000주 정도를 매수했습니다만 사실상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18,000주 정도 매수를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 급락을 또 틈타서 또 지분을 또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곽동신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런 소식들도 장중에 좀 들렸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곽동신 역시나 매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분봉을 좀 보게 되면 그때 잠깐 반등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반등이 좀 나왔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해요. 그죠? 잠깐 소식 들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확 밀려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주된 매도 세력이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면 사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뭐 기관도 팔았지만 사실상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죠? 오늘 대다수를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지금 반도체 특히나 HBM 쪽에서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세가 좀 눈에 많이 띄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 이제 선물도 상당히 많이 이제 급락을 좀 했었다가 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놨다가 장마판에 들어선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매수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좀 됐었는데, 자, 어찌됐건 이러한 지금 매도 물량, 현물에서의 매도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는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매수 일관이었다면 지금 고평가된 종목부터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사실상 이제 뭐 디램
부분에 좀 많이 치우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조금 동반이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에도 지금 뭐겠어요? 고평가 종목들을 조금 내려놓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좀 저평가받고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좀 올려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이 뭐뭐 있었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오늘 나름대로 올렸다는 거. 통진세미캠, 그죠? 통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말씀드린 원익 IPS, 이런 것들, 솔브레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기회를 조금 포착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도 상당히 저렴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저평가된 것들, 특히나 예전에, 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와 재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실적 루트를 예상해 볼 때 PER이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사이에 되는 종목들을 대거 담은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스탠스 같고요. 자, 외국인의 스탠스를 제외하고 한미반도체 이제 실적 증가 시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제 전망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HBM 시장이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연평균 몇 프로? 58% 정도가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분야이긴 하죠. 그죠? 전기차는 우리가 바로 이제 소비자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이 반도체라는 건 어때요? 이 수요 주체가 다 어디입니까? IT 기업들이죠. IT 기업들. 그래서 사실상 갑자기 이제 기술 자체가 뭐 기술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이 갑자기 뭐 후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HBM의 성장성은 그래도 확실하게 좀 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7년도에 45조가 전망되는 시장에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실적 예상치를 좀 발표를 했죠.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2024년도에 매출액 4,500억, 2025년도엔 6,5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좀 세워놨는데, 자, 과거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25% 정도가 진행됐었던 한미 반도체였기 때문에 만약에 2개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우리가 좀 뽑아보자면 2024년도에 1,120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HBM 장비 쪽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률이 25% 수준에서 끝나진 않고 지금 사실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좀 실적 추정치를 조금 더 높게 이익률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30에서 한 35% 사이즈까지는 잡으셔도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시장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한 25%는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하이닉스의 1천억 수주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듀얼 TC 본더 그리핀 그리고 TC 본더 1.0 1세대 이제 드래곤을 이제 수주를 따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이건 하이닉스발 발주고 삼성발 발주가 시작되는 그 계기는 24년도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삼성 HBM 투자가 이제 내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현재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캐펙스 투자를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엔 2천억 정도의 삼성발 발주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발표된 내용 중에 좀 보게 되면 뭐 배당이 뭐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시가 배당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배당 성향은 실적이 계속 나와주는 대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부분이고, 자, 이 배당 성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이 100원을 벌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10원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배당 100원을 벌다 하더라도 15원에서 20원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이제 배당 성향이 증가되는 부분과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2025년도에는 시가 배당률은 1.5에서 2% 사이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자, 과거에도 한미반도체는 최대 배당 4%까지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당에 굉장히 짠 이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장 궤도를 좀 달리고 있고 투자도 좀 지속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배당을 2% 부분까지도 주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와 비슷한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는 뭐 갑자기 증설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자본 조달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한미반도체는 부채가 지금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자본 조달할 부분들도 사실 거의 없어 보이긴 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거나 혹은 뭐 M&A가 아닌 이상 특정한 이제 자본 조달,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자본 조달을 할 일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마감이 이제 14일에 또 이제 종료가 좀 되면 분기별 실적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증시였기 때문에 세론이 너무 많았죠. 실적이 좋아도 급락, 실적이 잘 나와도 급락, 부합해도 급락, 하다못해 실적이 안 나오면 완전 급락. 이런 식으로 증시가 너무나 이제 비이성적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매도가 판을 쳤었던 9월, 10월 그리고 11월 달 공매도가 금지되는 부분에 이어서도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로 당분간은 그래도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보다는 상승률이 좀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가 지금 35 플러스 뭐 알파 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여야당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 지금 이제 여당 쪽이 좀 밀고서 정확하게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상법 개정도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상속세까지도 같이 손본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국 증시를 저평가 요인으로 많이 만들었었던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증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지표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곽동신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한 번의 매수로 끝내진 않아요. 보통 한 번 매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곽동신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막 3-4차례에 걸쳐서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매매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저도 아직은 매수를 안 했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 1차에 55,000원, 2차에 5만원,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HBM 관련된 장비사라는 것을 특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간별로 좀 크게 열어놨어요. 자, 그리고 3차, 예전에도 이제 저점을 좀 가게 되면 이때 부근에서 좀 반등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차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42,000원 선, 이 정도 선까지는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55,000, 예전에 이제 61선이죠. 항상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에서는 61선을 수렴해주는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승궤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특징을 제가 잡았을 때 1차 55,000원, 2차 5만, 3차 42,000원까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설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한 20% 내지 30% 사이즈 정도는 수익 실현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 나름 방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나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예탁금이 많이 작아진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 시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좀 참고하셔서 한미반도체 매매 이번에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추가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맞춰 놓으시면 저희가 영상 업로드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